안녕하세요, 노부입니다. 제가 또 신발을 구입했습니다. 요즘에 계속 신발 관련 영상을 찍네요. 이번에 구입한 신발은 슈프림과 클락스의 협업 제품입니다. 슈프림과 클락스는 주기적으로 협업을 하는 브랜드예요. 2011년 SS 시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번 협업을 했고, 그 11번 중 제가 구입한 제품인 이 왈라비 모델과는 이번이 5번째 협업입니다. 그동안 나온 왈라비 협업 제품들이 크게 제 취향이 아니어서 구입을 고민하진 않았었는데, 제가 요즘 왈라비 모델에 관심이 다시 가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제품은 보자마자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 이유는 이따가 신발을 꺼낸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신발을 보기 전에 클락스 왈라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이 왈라비 모델은 클락스의 대표적인 신발 모델 중 하나입니다. 1967년에 왈라비 모델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 역사도 꽤 긴 편이고요. 클락스 제품군 중에 꾸준한 판매를 보이는 데저트 부츠를 제외하고 2000년 초반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3개의 신발이 있었어요. 러거, 나탈리, 그리고 왈라비. 제가 어릴 적에 아마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,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이 3개의 모델 중에 러거를 구입했었고, 그해 여름에 구입해서 다음해 군 입대 전까지 주구장창 그 신발만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왈라비 제품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가 제가 클락스 왈라비를 처음 알게 된 시기입니다. 저는 당시에도 이런 모카신 모양의 신발을 좋아했어요. 하지만 제가 왈라비가 아닌 클락스 러거를 구입했던 이유는 이미 제 친구 중 한 명이 신고 있기도 했고, 또 버켄스탁의 파사데나라고 비슷한 쉐입의 신발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저는 원래 귀엽게 생긴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 왈라비가 제 취향의 신발이긴 합니다. 저에겐 그렇게 과거 추억 안에 있던 신발 모델 중 하나인데, 요즘에 각종 잡지나 의류 브랜드의 룩북에도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신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구입한 제품을 꺼낸 후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. 이 협업 제품은 탄, 블랙, 퍼플, 그리고 우드랜드 카모,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왔고, 저는 사실 카모플라주 색상을 고민했는데 옷을 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블랙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번 시즌 슈프림과 클락스 왈라비 협업 제품의 특징은 고어텍스입니다. 사실 재질을 제외하면 오리지널 왈라비와 크게 구별이 가지 않아요.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사실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. 오리지널 왈라비 제품 가격이 125달러인데 이 신발의 가격은 208달러니까 그 가격의 차이가 꽤 크잖아요. 관세까지 내야 하는 금액이라 되게 망설이긴 했는데 신발 재질 때문에 구입을 결정했습니다. 이 신발의 특징은 크게 2가지예요.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사용된 가죽이 고어텍스 스웨이드라는 거. 고어텍스 스웨이드라고 하지만 만져보면 일반 스웨이드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굳이 제가 가진 이 일반 왈라비 제품 가죽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고어텍스 스웨이드 가죽 재질이 일반 모델 가죽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두 번째 특징은 클락스 제품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이 크레페 솔 대신 비브람 솔을 사용했다는 것. 저는 이 어퍼의 재질만 고어텍스를 사용했다면 구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이 솔 부분도 크레페 솔 대신 비브람 솔을 사용해서 구입을 결정했어요. 고어텍스는 당연히 방수 재질인데 크레페 솔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비 올 때 신지 말라는 거잖아요. 원래 이 크레페 솔이 물이 묻으면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비브람 솔로 대체한 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
물론 착용을 했을 때 크레페솔 같은 폭신한 착용감은 느끼기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장시간 착용할 땐 크레페솔보다는 비브람솔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구매를 했습니다. 신발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어퍼는 고어텍스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했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솔은 비브람솔을 사용했다.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. 이 옆부분에 이렇게 고어텍스 택이 붙어 있고, 그리고 여기 슈프림 로고가 음각으로 찍혀 있어요. 그리고 이 오른쪽 신발에 삼각형 모양의 가죽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. 하나는 슈프림 고어텍스라고 음각으로 써 있는 가죽이 붙어 있고, 다른 하나는 클락스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는, 음각으로 써 있는 가죽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. 저는 신을 때 이걸 떼서 신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. 전체적인 만듦새도 아주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.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좋지도 않다. 그리고 생산지는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. 여담이지만 1967년에 클락스의 왈라비가 처음 나왔는데,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잉글랜드의 작은 공장에서 생산됐어요. 그 공장의 이름이 패드모어 앤 바네스 라는 곳인데, 1987년 클락스가 생산 공장을 아시아로 옮기면서 이 회사가 독립을 했고, 지금까지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 왈라비 제품과 같은 모양의 신발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아일랜드가 아닌 포르투갈에서 생산되지만 클락스 제품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한다면 해당 브랜드도 고려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이즈는 보통 운동화 신는 기준 한 사이즈 다운하면 딱 맞게 신을 수 있어요.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, 아니면 발볼이 조금 넓다 싶으시면 반 사이즈 다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운동화 사이즈를 보통 260, US 8 사이즈를 신어서 이 제품은 US 7 사이즈를 신으면 딱 맞게 신을 수 있는데, 이번 이 협업 제품은 가장 작은 사이즈가 US 8부터더라고요. 어차피 끈이 없는 로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끈을 꽉 조여서 신을 생각으로 US 8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.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전체적인 쉐입은 이렇습니다. 전체 착장은 곧 올라갈 일상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색상은 아니지만 제가 제주도 가서 이 왈라비 제품과 함께한 코디를 보여드려 보면, 네,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구입한 슈프림과 클락스 왈라비 협업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곧 또 봅시다. 안녕!